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의대 정원 10년간 15,000명 늘린다. 첫 번째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5,000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인데요. 특히 늘어난 인력이 필수 의료 핵심 진료 과목으로 이른바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지역 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2028년까지 약 5년 동안 10조 이상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필수 의료 4대 패키지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의대 정원 2035년까지 15,000명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제도 역시 신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의료사고 특례법, 의료사고 보상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을 10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면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우선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5년간 10조 이상의 투입 수가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역시도 구성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금 개혁 못하면 국가 부채 비율 250%로 급등한다. 네, 최근에 연금 개혁 소식 지속적으로 전달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다시금 전달드립니다. 연금 개혁이 1년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고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일제히 참여하고 나섰는데요. 연금 개혁을 계약하지 못한다면 2070년 정부 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2023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약 48.9%로 5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계, 기업 부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을 꼽았고요. 우선 현재 국내 여건을 살펴봤을 때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은 사용이 제약돼 경기 및 물가 조절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또 분석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지적해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득세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성 증가율이 줄어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소득세 누진도가 높아지면 가계의 자산과 축적 그리고 자본량이 줄고 이는 중간재 기업의 이윤 감소로 이어져 R&D 기업이 연구개발 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해 나오고 있고요. 누진도가 높을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어진다라고도 높아진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적정선을 넘어갈 경우 사회 성장을 해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라고도 거듭 우려했는데요. 최근 누진도의 상승 추세를 고려한다라면 추가적인 누진도 상승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누진도 상승 추세가 굳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도 추가적으로 전달했고요. 개혁 1년 지연 때 수십조 원의 추가 부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과도한 공적 지원이 가계 부채를 키웠다라고 또 분석하고 있고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7 시총 코스피 7배, 모험 자본 인식 바꿔 스타 상장상 키워야 한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기업이 자신 있게 혁신을 하려면 금융권 대출보다 주식시장의 위험 자본을 끌어야 하는데 한국은 자기 자본 자금을 싸게 조달하기가 매우 힘들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이 형성되어 있어 자금 조달의 비용이 낮으니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의 이창환 대표가 이를 한국 기업의 혁신 경쟁력이 최근 크게 떨어진 이유를 묻자 이렇게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국내 증시 외면이 또다시 신기술 창조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국내외 기관이 자위험 자본 공급을 주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이 다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멀다 하고 신기술 혁신 기업이 출몰하는 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경고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등 7개 시총이 가장 큰 기업들을 일컫죠. 이 종목의 합계 시가총액은 11조 4,763억 4,80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주가가 빠진 테슬라를 제외하고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혁신주 6개 시총만 더하더라도 1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은 단일 기업 시총이 2조 원을 훌쩍 넘어서 코스피 전체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표 기술주의 상승률인데요. 엔비디아 지난해부터 2024년 1월 말 지금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타 역시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부진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여과 없이 보여줬고요. 애플에 이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7과 한국 증시 시총을 비교했을 때 M7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파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화면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도전 정신을 고양하는 문화부터 조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신뢰도를 두텁게 하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도 과감하게 벤처 상장사에 돈을 넣을 유인책을 만들고 기업들도 초기부터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한미 양국 사이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 자본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데다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성장한 기존 대기업들도 회사 문화를 바꿀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빅테크 7개 종목 시총 1경 5천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단일 종목도 한국 시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신산업, 알짜 중소형주 역시 안 보이는 부분인데 고위험, 고수익 외면할 때는 신기술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직전에 테슬라가 좀 급락하고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현대차, 기아 소식 전달드립니다. 전문 전기차 업체는 더 떨어지고 균형감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춘 완성차 제조사는 더 오르고 있다. 최근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의 주가 흐름이 대조적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25%나 넘게 하락한 테슬라는 실적 악화와 정치에 맞물린 보조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반면 완성차 제조사는 내연기관 제품을 앞세운 전기차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는 퍼포먼스가 기대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시원하게 달리고 있고요. 25일 실적 공시를 기점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 성장세의 둔화와 테슬라와 현대차의 상반된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가격 경쟁, 주요국들의 보조금 삭감 등이 맞물리면서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자 전기차만으로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도 설명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거둔 제조사들에는 오히려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도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살펴보시면 큰 폭의 상승 유예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가 저점을 더 낮춰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지속적으로 주가를 크게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주가 25%나 빠졌습니다. 전기차 성장세가 꺾이면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17%, 7%, 기아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해당 종목들 더욱더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